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정치의 무서움, 정치의 무서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부제로는 요즘 그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죠. 그 뭐 지기현 판사라든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은 좀 철이 지났지만 이제 그 문영배, 과거에 이제 문영배 헌법재소장 권한대행, 맞죠? 맞을라나? 하여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떤 이 재판관들이 어떤 그 이 정치권과 연루되면서 이 재판관들이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또 한덕수라든지 한동훈, 이 뭐 두한, 뭐 쌍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이 두한들의 어떤 이제 그 무너지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정치판이라는 것은 정말 살벌한 데구나. 정말 이 정치판에 잘못 연루되면은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좀, 나름대로 좀 유쾌한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게 우습기도 하고, 그 당사자로서는 엄청난 이제 그 어떤 삶의 고역이고, 이제 그 어떤 큰 전환점이자 이제 뭐 그런 것일 텐데, 이제 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제 그냥 코미디죠. 어떻게 보면 코미디가 되는 거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명의 재판관, 최근에 이제 그 어떤 막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정치판 과연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했죠. 음, 우선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요즘 그 의원 내각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그 자주 언급되는 얘기인데,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죠. 저희는 이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구성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음, 우선 이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법관이죠. 법관, 재판관. 이게 이제 전원 임명직이에요. 여기가 전원 임명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같은 그 아주 그 공무원다운 이제 그 아주 좀 보수적이고, 좀 이제 그 관례, 뭐 규칙, 질서 이런 걸 좀 이렇게 중요시하는 뭐 그렇게 뭐 되겠다 볼 수 있고요. 행정부도 이제 뭐 지방자치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임명직이죠. 뭐 지방자치장들도 이제 뭐 이제 선출직이고 한데 대부분 이제 임명직이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는 또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그 삼권 중에서는 가장 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의 동력기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입법부,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그 TV에서 그 지긋지긋하게 보는 그 국회의원들 맞죠? 의원들인데 이제 거의 뭐 전원 선출직이죠.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가 있어가지고, 비례대표제 때문에 이제 그 이게 뭐 비례대표가 이게 선출이냐 이게 임명이냐 이제 말들이 많은데, 뭐 사실상 뭐 임명직도 있다 이거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또 국회의원들의 본부는 이제 선출직으로서 이제 그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이 토론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요즘 뭐 보면 거의 토론은 없고 이제 거의 뭐 치고받고 막 싸우기만 하는 막 그런 양상이 좀 짙죠. 이 보면 이 개구리들이 토론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고 자꾸 싸우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해서 이제 좀 이 입법부, 이 정치권에 관한 이제 불신이 강한 가운데, 또 최근에 또 입법부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권력 구조, 이 삼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나누어진 이 권력 구조를 이제 새로 개편하는 형식의 이제 개헌을 하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많죠. 말하자면 권력 구조, 이 삼법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 말하자면 이제 의원 내각제죠. 의원 내각제. 이제 그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렇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이제 그 각 부처죠, 각 부처. 그 각 부처 22개 부처가 있나? 아무튼 그 내각 구성, 그 내각의 각 그 부처장, 장관들을 이제 임명하고 총리도 임명하고 해서 이제 이 행정부를 이제 그 구동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행정부가 이제 국민들과 같이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내각 구성한다 하는 이제 요런 대통령제가 있는데 이 기존 대통령제를 이제 없애고 이제 입법부에서 직접 이제 그 다수당에서 그 총리를 올리고 총리를 이제 그 한마디로 그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만들면 이제 그 총리가 이제 각 내각을 이제 구성한다 그거죠. 내각 구성하고 그리고 그 총리가 외교 업무도 담당하고. 그럼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법부가 대통령을 올리고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 내각 구성한다 이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이거예요, 이거. 입법부에서 바로 그냥 행정부를 다 구성하는 거예요. 그냥 행정부 내각 다 구성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순서가 되겠죠. 말하자면 이제 이게 권력 구조 개편이 말 그대로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를 잡아먹는 거죠. 이게 같이 융합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권 분립에서 이제 거의 뭐 2.5, 0.5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 111 이제 1대1 구도 체계에서 이게 이제 행정부가 입법부 아래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입법부에서 이제 자기들 뭐 당 싸움에서 이기고 또 당 최고 당수, 당 우두머리가 이제 뭐 이 당을 다 장악하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뭐 행정부 내각 다 구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성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남은 게 사법부죠, 사법부. 그러면 왜냐하면 행정부가 이제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사법부가 얘를 견제할 수 있느냐? 못하죠. 왜? 여기서 그냥 국무총리가 이제 그 뭐 대법원장 뭐 국무총리하고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하고 뭐 대법관 뭐 각 또 이제 그 지방 그 법원장들 다 이렇게 임명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 선출직들의 명령을 하달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달받는 것은 아닌데 이제 구조상 권력 구조상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의원 내각제는 이 권력 구조 개편이 맞죠. 맞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그 구조 개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일본과 이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게 있잖아요. 그 왕이 있잖아요. 이 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막 밑에서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왕이 이제 뭐 모든 걸 이제 그 어떤 나라 그 국가의 어떤 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뭐랄까 이게 너무 이제 싸움이 심해지고 이게 뭐 답이 안 나올 때 왕이 다 이렇게 수습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왕이 없잖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게 없어요. 이게 왕이 없어요. 또 더군다나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왕이 의회를 또 해산시킬 권한도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제 이 의원 내각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왕이 없죠. 자, 이 세 기관이 이렇게 국회가 다 장악해버리고 싸우면은 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계속 싸움만 하고 뭐 국회에서 뭐 다 정해버리고 뭐 진짜 또 저희 나라는 이제 야 대통령이 사라지고 국무총리가 뭐 된단 말이야. 이제 이런 반발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하는 말이 이제 의원 내각제 하는데 뭐 대통령이 사라진 건 아니다. 대통령이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대통령은 없어지는 거고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그 정부 최고 수장으로서 이제 그 외교 담당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 업무의 어떤 최고 책임을 지는 그 이제 그렇게 되는 형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입법부의 어떤 그 수준이 이제 대화가 안 되고 자꾸 그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총리를 뽑고 한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의원 내각제는 사실상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도 좀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제 그런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죠.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이렇게 크게 이제 뭐라지? 크게 음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해야 되나? 입장을 밝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있었죠. 이제 보시면 이제 한덕수 이제 이 후보자가 될 뻔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김문수를 설득하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는데 뭐 실패를 했거나 뭐 애당초 뭐 말도 안 되는 인사다 그런 이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잠깐 이제 반짝였다 사라진 이제 그런 이제 비운의 이제 어떤 비운의 총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이제 분인데 뭐 직접 입으로 뭐 의원 내각제 이 언급은 없었지만은 이제 이 분이 이제 항상 하시는 이제 그 대통령 이제 출마하면서 했던 말이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 출마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꼴을 이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라고 이제 언급한 사실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의원 내각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게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제 이 한덕수라는 분은 이제 어떤 이제 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어떤 최고 어떤 당을 장악한 이 권성동 세력들의 어떤 이제 그 신임을 받고 이제 사실상 뭐 어떻게 좀 막 말하자면 이제 이 휘하에 들어간 이 잠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하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건성동이라는 이분의 뜻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갔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한덕수 이 전 총리 분이 말한 이제 뭐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사실상 의원 내각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이제 의원 내각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이 권성동 이제 그 국민의힘 이제 국힘 원내대표죠. 이분은 직접 이제 의원 내각제를 딱 이렇게 발언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 이제 의원 내각제 하자 이렇게 말을 자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된 다음 날인가? 그 4월 달이었죠. 4월 4일인지 5월 달이었나? 아무튼 탄핵된 다음 날 갑자기 이제 기자 담화문을 열어가지고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반드시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죠. 지금 이렇게 그때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언급을 했다가 이제 그 뒤로는 잘 안 보여요. 뭐 어떻게 민주당 이제 이 사람은 민주당이죠. 민주당 이제 국회의장인데 국회에서 최고 이제 두령이라 볼 수 있죠. 국회의장인데 민주당 사람인데 이제 이 발언 이후로는 이제 거의 안 보이죠. 어떻게 당 내에서 어떻게 뭐 손을 썼는지 요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예.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현실상 이제 뭐 개헌은 하되 뭐 이제 의원 내각제는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제 개헌의 어떤 중심 내용으로는 뭐 대통령 4년 연임제 혹은 뭐 중임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그 저희 나라 지금 이제 그 개헌의 어떤 중심 내용에 있는 것은 이제 연임제를 할 것이냐 중임제를 할 것이냐 뭐 이제 그런 이제 말들이 많죠. 이제 임기 기간은 이제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 했던 건 아니고, 자, 정치의 무서움. 자, 세 명의 재판관. 자, 이 세 명의 이 재판관들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이제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죠. 권한대행하고, 또 이제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제 그거죠.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내란죄라는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지기현 부장판사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세 사람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 이제 입에 오르면서 막 이제 망가지고 있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저 지난주에 지난주구나. 지난주에 이제 그 의혹을 제기했죠.
이제 어떤 의혹이냐면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1심 지방법원에서는 이제 그 유죄를 받고 2심에서는 이제 무죄를 받았죠. 이제 검찰이 이제 항소해가지고 이제 3심 대법원을 갔는데 최근에 3심 대법원장이 이제 그 재판 담당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뭐 이재명이 여러 그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허위 사실이 맞다. 뭐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다시 이제 파기환송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들이 이제 막 물어뜯는 거예요.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이제 뭐 대법원장 자격이 있나 하면서 이제 막 계속 이제 어떤 이제 그 도덕성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살아온 삶 막 이런 걸 계속 막 뒷조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 이제 폭로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 근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만났다는 거죠. 만나가지고 그 이재명 관련한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오면은 그것을 뭐 바로 처리하겠다, 뭐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발언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녹취록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녹취록이 들어보니까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접 발언한 그 녹취록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고위 인사가 이제 누구랑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고위 인사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는데, 그두 사람이 어떤 만남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이재명 사건이 자기가 뭐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그걸 뭐 빨리 뭐 처리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 이제 그런 이제 녹취록이 담긴 걸 이제 공개하면서 이제 그 서영규가 공개했죠. 공개하면서 뭐 저도 제보를 받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대적으로 이제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그 청문회장이었나?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그걸 이제 알리는 바람에 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뭐 윤석열과 어떤 그 각별한 관계이고 그리고 이제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죄가 있든 없든 그 죄의 유무를 떠나서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원칙을 떠나서 이제 그 아주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제 곤란하게 하고 있다. 나쁜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그리고 이제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이제 권한대행 얘기를 잠깐 하자면 뭐 질환 얘기라서 뭐 그렇게 다룰 그 소재는 거리는 아닌데 뭐 이왕 이제 재판관 묶은 김에 이제 제가 넣은 건데 그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재판이 이제 그 개헌이 이제 위헌이 아니냐 이제 그 중심 내용은 그거였죠. 이제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제대로 그 법적 절차가 갖춰진 개헌이었느냐 이제 그걸 재판하는 이제 그 헌법 재판인데 그 재판을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될 때 이제 이 국민의힘하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국회의원이겠죠. 일부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그 국힘을 지지하는 그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같이 합세해가지고 막 이제 문영배 그 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이제 막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막 폄훼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했죠. 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유명했던 일화가 이제 그 야동 사건. 그러니까 문영배 이제 재판소장이 이제 그 자신이 그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자주 이제 뭐 이렇게 뭐 갔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 카페를 자주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카페에서 그 문영배 재판소장 동창생들이 막 야한 게시물을 막 올렸다는 거예요. 야한 게시물을 막 올렸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과거에 이제 그 카카오톡이 이제 그 텔레그램이었나? 아무튼 그 SNS에서 그 누구였지?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야한 동영상을 막 올리고 해가지고 이제 크게 받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밀폐된 좀 폐쇄적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 막 야동도 올리고 막 그런 온라인에서 이렇게 활동한 그런 헌법재판소장인데
이 사람이 과연 뭐 그런 걸 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위헌 그런 걸 뭐 판결할 뭐 어떤 자격이 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이제 막 문영배 재판소장을 뭐 야동 문영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세웠고 막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이었죠. 이 서영교 이 서영교 의원이랑 이제 같은 날 청문회에서 이제 이 얘기를 했죠. 그 이제 같은 날이었나? 같은 날은 아닌 것 같다. 같은 날은 아니었어요. 같은 날 아니었고 이제 지난주였죠. 하여튼 지난주인데 지난주 청문회에서 이제 그 어디지? 그 천대엽이라고 그분이 그 법원 행정처장이죠. 법원 행정처장. 그 법원 행정처장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 그분한테 이제 이 김용민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서울지법 직영 부장판사 그 룸사롱 가서 접대받은 그 제보 내용들하고 사진들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룸사롱에서 접대나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어떤 대통령 그 내란죄라는 그런 엄중한 사건을 다룰 자격이 있느냐 이제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제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그 이제 거취라든지 어떤 그 뭐 어떤 신변에 관한 어떤 그런 어떻게 뭐 그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그 내란죄 관련해서 이제 형사재판 그걸 이제 재판할 이제 그 자격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도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 이재명 사건을 그렇게 함부로 할 그 자격이 안 된다. 이 사람 문제가 많다. 특검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김영민 이 민주당 의원도 이제 이 사람이 뭐 윤석열 재판 그렇게 할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막그 막 쏘아붙이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 영상을 좀 이제 볼까요? 그러면 이제 서영교 의원이에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윤석열 만나서 한 얘기, 조희대 우리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끝에는 이제 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그 자기가 했던 모든 발언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책임을 좀 이제 회피하는 그런 이제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약간 이제 이 어떤 서영교 의원이라는 이 성향상 이분의 어떤 그 이미지상 좀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김용민 그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이제 그 지기현 판사였던 그 룸사롱 이제 논란 같이 조금 잠깐 좀 보시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이 자, 뭐 지금 직연 부장판사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그 접대받은 판사가 있다. 이제 그 판사는 이제 직연이라고 이제 여기서 발언을 했습니다. 대하고등학교 15회 동창회 사이트입니다. 여성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들이 낯뜨거운 제목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2,000건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등장인물이 미성년인 것도 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가입돼 있는 곳이라 음란물 방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뭐 이 부분에서 이게 이 서영교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이 이제 지기현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그 날짜가 뭐 제가 잘 몰랐지만 확인하니까 그거네요. 이제 5월 14일 국회 법사위 두 사람 다 이제 그 5월 14일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죠.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유튜브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그 올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뭐 문영배가 이제 뭐 어떤 카페에서 그 고교 동창회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데 그 카페에 이제 그 회원들이 이제 그 한마디로 동창생이겠죠. 동창생들이 뭐 야한 게시물을 올렸다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욕을 제기하고 당시 그 잠깐 그 문영배 그 권한대행 그 인터뷰들이 막 영상이 나왔는데 잠깐 볼 때마다 엄청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 표정이 막 짓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야, 참 이 정치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암만 그 재판장이라도 이게 정치권과 이게 한번 묶이면은 이게 그냥 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이거는 이제 옛 이야기, 이제 문영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이야기가 돼버렸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두 재판관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과연 이제 이게 사실인가? 뭐 정말 이제 김용민 주장대로 룸사롱에서 1인당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그런 자리, 그런 데서 뭐 술 접대를 받았나? 사실인지 저희들은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뭐 됐다고 주장도 하고 뭐 더군다나 사진까지 있다니까, 사진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뭐 사진이 있다니까 뭐 일단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선 끝까지 끌고 갔다가 이제 대선 끝나면 또 이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겠죠.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서영교 의원도 이제 뭐 제보를 받았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 이재명 사건이 뭐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빨리 처리하겠다. 뭐 그런 이제 약간 친윤석열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한 사실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의혹은 있고 뭐 증거는 없다. 이제 그 말이죠. 이제 사실 좀 책임감이 없다고 봐야죠. 지금 그냥 증거부터 그냥 꺼내놓고 그냥 바로 어차피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대법원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부장판사 그 사건 담당 재판에서 물러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바로 증거를 다 까버리고 다 폭로해버리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룸사롱 술 접대 받았다까지 얘기해놓고서는 그래도 직위원 부장판사의 어떤 그 체면을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공개하겠다. 사진까지 내가 공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미 체면 다 망가졌잖아요. 이미 지금 언론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 직위원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 사건을 담당해서는 뭔가 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이 판사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이 판사를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주장인데, 그럼 그냥 알고 있는 사실 다 까발리고 그냥 증거를 다 내밀어 버리고 고발할 거 있으면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이걸 절차를 좀 복잡하게 했죠. 이걸 법원 행정처장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제보를 넣어가지고 법원 행정처장 내에서는 이제 또 이제 사법부 내에 또 윤리 감사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또 그럼 사법부 내에서 또 윤리 감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건이 되는데 절차를 끌고 가는데 같은 내용이죠. 서영규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혹은 있고 이제 증거는 없다. 나중에 이런 것들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 지겠어요 누가?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이제 이 정치인은 정말 무서운 곳이다. 정말 이제 사람이 썩어 들어갈 정도로 정말 무서운 곳이다. 사법부, 행정부 해서 이렇게 입법부에 휘말려 들어가면은 이제 정말 무서운 곳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누가 될지는 이제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오고 가는 어떤 정치 의혹들, 그리고 권모술수, 중상모략,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또 보면서 또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의 몫이겠죠. 다가오는 대선, 과연 그 대선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겠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시간이 말해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